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 43쪽이네요. 앞에 이제 이러저러한 설명들이 있었고, 43쪽을 보시면, 43쪽에 7절, 두중객설과 공동구, 먼저 굵은 1번,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칠판 보시죠.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결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앞에 있었죠.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문제 보시면서 풀으셔야 하고, 이것까지 외울 수는 없고요. 양괄호 2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굵은 2번,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 그림, 아까 말씀드린 데 그대로니까, 책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요. 공동구가 없다고요. 공동구가 없으면 도로가 있고,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들이 묻혀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점검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럴 때마다 일이 복잡해집니다. 공동구를 둔다고요. 도로 밑에 큰 구조물이 있는 거죠.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에 파이프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큰 구조물이 공동구이고, 공동구에, 왠가 파이프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 파이프 사업자들한테는 일이 편해지는 거죠. 그게 공동구입니다. 보시면, 굵은 2번, 공동구, 동그라미 1번, 공동구 설치 의무, 땡땡,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행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여의도가 얼마요?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땡땡 공동구가 공동구를 설치했으면 대통령의 전환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파이프에 집어넣어라. 당연한 얘기죠. 다음 쪽 와서요. 44쪽에 즉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려면 미리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줄, 가스관, 하수구도관, 어느 언저리에다가 폭발 위험 쓰시고요. 가스관 터지면, 가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가지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이 온갖 파이프가 다 터지니까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 역시 가스가 센 겁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넣을지 말지 전문가들이 검토한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보시죠. 우선 시간 순서가요. 이 공동구를 만들었습니다. 공동구를 이제 만들었으면 각 파이프 사업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오세요. 근데 한 날짜에 한 12가지 파이프가 동시에 들어오면 우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파이프는 언제 들어오세요? 무슨 파이프는 언제 들어오세요? 날짜를 다 정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날짜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옆 동네에 지금 공동구가 없던 곳에 여기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수도 파이프가 일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수도 파이프가 일이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 옛날 옆자리로 지나가던 수도 파이프 그대로 남겨두면 돼요? 무슨 보물찾기 할 거 아니잖아요. 철거하려면 돌을 뜯어야죠. 돌을 뜯고 철거해서 없애고 그다음에 돌을 원상으로 회복 덮어놔야 된다. 그쪽은 옆 동네고,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동네가 있으면, 저쪽 처리 장애인 해야죠. 그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에게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사업자들은 돈 3가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파이프 사업자에게 혜택이 되니까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가지 내야 된다. 첫 번째 뭐도 내야 되고요. 설치 비용도 내야 되고, 원래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 파이프 사업자는 아직 파이프를 넣기 전까지는 뭐고요? 점용 예정자. 파이프를 넣으면 점용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도둑광안지 도둑지들 놀이터가 되면 안 되죠. 뭐도 내야 되고요. 관리 비용도 내야 되고,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점용료, 사용료도 내야 됩니다.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가지 내야 된다도 이어지게 되고요. 보시죠. 그래서 양과 2번, 그러니까 땡땡 공동구의 설치 계량, 표시요. 설치 계량에 필요한 비용, 표시요.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표시요.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를 위한 거니까 파이프 사업자도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뒷문장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그 뒷문장 또 세 줄 다 관계없습니다. 양과 4번 공동관리 땡땡. 그러니까 공동구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53가지 시설, 별별 시설이 다 있는데 도로에 대한 법 8개가 있고 수도에 대한 법 6개가 있고 별별 법들이 있는데 공동구는 담을 내용이 딱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공동구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죠. 셋째 줄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표시요. 공동구 안전유지관리 표시하지 마시고요. 계획, 표시요. 계획 수립 시행한다. 뭐 그냥 공동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공동구 관리를 특광시군이 하니까 관리를 위해서 5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공동관리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표시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 표시요. 안전점검 실시한다. 계획은 계획이고 계획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야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문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공동구관리자는 X 1월 1일 기준으로 XX 6개월에 1회 이상 XX 정기점검 X 그건 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는 5년마다 계획 세운다.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그러니까 두 내용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5번. 그러니까 파이프 사업자 돈 내야죠. 동그라미 1번. 공동구 관리, 표시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표시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 표시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7번요. 파이프 넣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점용 예정자, 파이프 넣었으면 점용자, 파이프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관리 비용 파이프 사업자가 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셋째 줄 가시죠. 그 첫 세 줄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세 줄 가운데 뒷부분까지 관계없고 과태료 처한다. 공동구 점용,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죠?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낸다. 그러니까 파이프 사업자는 점용료, 사용료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공동구는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죠.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으니까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관리하고 5년짜리 계획, 뭐 1년마다 점검한다가 있고 여 2도 200만 초과 파이프 사업자 돈 3가지 낸다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시설사업, 공사업은 계획 2개 또는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하고 이제 설계도 정의된 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가락 표시, 도중계획 사업 시행 절차가 있는데 뭐 세부적인 것까지가 많습니다. 근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첫째 줄에 도중계획설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화살표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몇이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시설 결정 됐으면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써야 되나요? 시설 결정 되면 세우는데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다 3년 내외 착공 일정 쓰시고요. 그러니까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시설 결정한 게 워낙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결정한 건 많은데 언제 할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죠. 언제쯤 할지 사업을 해야 시행자가 매수를 해갈 겁니다. 궁금해하니까 그 결정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설은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 이 시설은 돈이 없으니까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걸로 정하는 게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얘기가 없으니까 그 주의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93쪽이요. 그러니까 93쪽 보시면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1-26의 공동구 그림이 있고 아무튼 그 검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공동구이고 거기에 웬과 파이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27 단기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기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2002년 서울시 종로구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착공한다. 그러면 2002, 2003, 2004 안에 착공한다. 1단계. 3년 뒤에나 봅시다. 그러니까 2005년 뒤에나 봅시다. 2단계. 2단계는 그러니까 언제 한다는 게 아니라 돈 없다고요. 모른다고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밀려 있어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런 게 2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시설 결정들이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검은 바탕된 그 가로가 한 줄, 그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도로 서울 종로 명륜동 1166 일대 그러니까 6m 폭으로 140m 길이만큼 도로를 만든다. 이건 도시군관리계획 때 이미 결정된 거죠. 거기에 돈이 9억 정도 들 것 같고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하겠다. 지금부터 3년 안에 착공한다. 2002, 2003, 2004 안에는 착공한다. 그것을 1단계라고 표현하고 이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500건, 1000건 있으면 그 각각 한 건 한 건마다 끝에다가 1, 2, 1단계, 2단계를 써놓는 거라고요.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그 아래 도로, 서울 종로 연지동 도로가 4m 폭으로 180m 길이만큼 만든다. 20억이 들고 얘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참 뒤로 밀려 있습니다. 2단계, 그 한 줄 한 줄, 가로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시설에 대해서 언제 한다, 언제쯤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2002년 자료라고요. 2003년 됐으면 2003, 2004, 2005에 할 거가 정해져야죠. 그러니까 매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진 대로 그러니까 종로구라고요. 그러니까 종로구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 결정된 게 그러니까 A, B, C, D, E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결정된 게 그러니까 P, Q, R, S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민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002년 초에 발표를 하기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요 5개는 3년 안에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개는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2002 그러니까 2004년 안에는 할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5개는 2005년 그러니까 뒤에나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 그래서 3년 안에 한다, 1단계 5개, 3년 뒤에 한다, 2단계 5개 써놨습니다.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2002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만약에 도로 A는 착공했다고 치죠. 착공을 했어요. 2002년에 착공을 했으면 언제쯤 할 거다는 걸 얘기할 필요 없죠. 이제는 착공했다고요. 2002년 중반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3년이 됐어요. 2003년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도로 A는 착수했고 B, C, D, E가 있고 또 계속 새로 뭔가 결정을 할 거죠. 도서관 BQRST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이제 2003년이라고요. 지금부터 3년 안에 착공합니다. 1단계. A는 3년 안에 착공합니다. 3년 뒤에나 착공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착공했다고요. 착공했는데 언제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B, PQR 2002년에 3년 안에 한다고 해놓고 2003년 돼서 그건 뒤로 빠지셔.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세요. 여기 지금 요 네 가지는 다 몇 년 안에는 해야 될 거고요. 2003년 안에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대로만 계속 가냐고요. 그건 아니죠. 이 나머지 5개 중에서 얘네들 5개는 2002년에 봤을 때는 3년 뒤에나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한 발 더 나가죠. 여기서 얘도 도서관 QP도 착공했다고 치죠. 그럼 얘도 착공했다고 보겠습니다. Q도 착공했다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2003년 돼서 발표를 합니다. 2003년 돼서 발표를 하기를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그러니까 2005년,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공합니다. 얘는 돈 없습니다. 밀려 있습니다. 2006년 뒤에 놔봅시다. 그냥 그대로 계속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2002년에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 5개 해서 한 거고, 2003년 됐으면 지금 9개 중에서 앞으로 3년 안에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2005년 안에 들어갈 것도 있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서로 누가 으쌰으쌰 많이 하냐 달려있죠. 데모 많이 하면 3년 안에 넣어주고, 조용하면 뒤로 밀리고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C, D, 그러니까 도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C, D도 그러니까 2005년 안에는 하겠다. 여기 이 사람들은 기분 안 좋겠죠. 이런 기분 안 좋겠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를 정해야죠. 매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예,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뒤의 착공 일정이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책 45쪽 돌아오시죠. 45쪽에,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그러니까 이쪽, 이제 시설 결정과 같이 물려 있는 거고, 뭐 그 일정 지키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가 3줄인데, 3줄 읽는 건 그냥 생략하죠. 지금 적으면 됐습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해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1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손가락,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다. 박스에 1번 행정청도 있고요. 그러니까 2번 비행정청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2번 비행정청 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민간 표시하시고요.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 표시요. 지정. 받기 위한 동의 요건 표시요. 요건. 민간 지정 요건 쓰시고, 뭐 그 전체 내용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쪽에 시행자만 뽑아서요.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책 79쪽 보시죠. 그러니까 뭐 쓰는 거 다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책 79쪽 보시면 79쪽에 1-4 공법의 행위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3칸, 그러니까 첫째 줄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시설사업 보시면 국의 괄호,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있고 도의 괄호,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앞쪽이요. 그러니까 78쪽 1-2번 행정체계에 국가가 있고 지방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광역 7번 보시죠. 그 지방에 광역과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서 쓰면 그러니까 지방에 광역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에 시, 군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쓰레기고, 그래서 이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입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 표의 오른쪽 끝에서 3번째 칸 시설사업. 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이니까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특광시군이 합니다.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이고, 뭐 당연히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하는 게 낫겠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뭐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분은 도지사가 하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돌아와서 45쪽,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것만, 그러니까 그건 계속 떠올려야 되고, 18회에서 8문제, 정답 6문제, 매년 시험에서 6문제씩은 나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러세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청 시행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자기 관할 구역 내 사업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됨. 동그라미 2번,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은 관계 시도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 불성립하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함. 동그라미 3번 둘 이상 시군에 걸친 사업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면 되고요. 동그라미 2, 3, 4 읽는 거 그러니까 2, 3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4번과 5번이요.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찾으셨나요? 4번 찾으시고 동그라미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가 됨. 동그라미 5번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사업은 도지사가 시행자가 됨. 보시죠.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충남 10개 시군 떼짓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시행자가 된다. 다음에 그러니까 2번 비행정청 시행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땡땡. 행정청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외의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죠. 다음에 따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그렇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2번 민간이 그러니까 시행자가 되려면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괄호 넘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둘째 준시장형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아닌 그죠? 민간인자가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시설사업 대상 사유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숫자는 온 적 없고요.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정수의 얼마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개인 땅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7번 나왔는데 그 7번 전부 다 그러니까 숫자 갖고 와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민간은 수용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은 요건을 갖춰요, 안 갖춰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은 필요하면 마음대로 뺏을 수 있고, 민간이 남의 땅 뺏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것을 또 아래 검은 별표로 다시 써져 있고요. 다음 쪽 가시죠. 굵은 2번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 내문은 이제 아까 앞에서 다 했던 거였고, 양보 1번 실시계획의 작성. 모든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죠? 시행자는 도중기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그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 그죠?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할 시행하는 때는 그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 올리는 거죠. 써내서 뭘 받는다고요? 인가를 받는 겁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둘째 줄에 분할,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넷째 줄 손가락,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그죠?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사항, 괄호에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공사 설계도서, 수용, 그죠? 수용 또는 사용할,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문, 명적, 소유권의 이 권리, 명세, 그죠? 명세 및 그러니까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실시계획의 핵심이 뭐라고요? 설계도이죠. 설계도이고, 그 설계도에 그러니까 수용 대상 목록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록, 명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돈 주고 살 거잖아요. 사고 팔려면 대상 물건을 정해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설계도 결정. 설계도 결정하고 나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할 거니까 매수 대상 물건을 정해놓고 매수를 해야 되죠. 그 물건 목록이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들어간다고요. 양보로 2번 관청에게 인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 괄호 넘어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뒷문장들은 다 그 다음 시간에 개발행 허가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따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양과로 3번 열람한다.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 와서 양과로 4번 47쪽이요.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중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된다. 손가락 인가 맞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경 폐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선 긋고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역시 뭐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한 6문제는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문제 정도 지금 법에 정답이 걸립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덩어리죠. 그러니까 첫 두 줄도 있고, 다음에 세 줄도 있고 그런 겁니다. 먼저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하고 싶으면 뭘 받으라고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업 중간에 전화 받거나 화장실 가시려면 문으로 나가야죠. 창문 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신고한 거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했으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한다. 뭐 이건 그냥 공짜 문제이고, 이건 그냥 이건 나오면 공짜 문제죠. 그냥 그 자체로 맞는 겁니다. 그 절차 그대로 밟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내는 거죠.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변경을 하는데 그 변경에 뭐가 들어가고요?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들어간다고요. 어찌고 저찌고한 변경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오면 그건 성격에 따라서 둘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원칙은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는다. 그게 원칙. 그건 당연한 건데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들어왔으면 그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그 절차의 일부를 상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없이 변경 때는 그 절차 그대로, 어찌고 저찌고가 들어있으면 그게 중요한지 경미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지 경미한지를 우리가 그건 문제에서 가삭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미한 사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외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틀을 잡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어찌고 저찌고 박스에 1, 2, 3 등이 있는데 세부적인 건 빼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네모 3번,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보호조치 규정이 있는데, 지금 박스 안에 있고, 이건 이제 요약집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는 내용을 다 또 써져 있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몇 가지는 또 거기에 앞뒤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한 두세 번 보시면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앞뒤에 있는 내용은 앞뒤에 있으니까 빼고, 앞뒤에 없는 내용이 47쪽 제일 아래 박스에 6번입니다. 6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도중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 도중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 표시요. 국공유지인 토지는 도중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해서 매각, 양도하면 무효 표시요. 무효로 한다. 공익사업 할 곳이죠.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공적인 땅 내다 팔지 말라고요.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 도중관리계획 결정, 공적인 땅, 국공유지 내다 팔지 마라. 내다 팔아봤자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반하면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고, 다음 쪽 보시면 굵은 4번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있습니다. 양보 1번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몇이요? 시행자는 도중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몇이요? 토지 등을 괄호 넘어서 수용 몇이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다 사들여야죠. 다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 매수에서라도 다 사들여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죠. 다 사들이고, 강제 매수를 두 글자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강제 매수하는 걸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 민법 족보 민사특별법에서
강제 매수하는 것을 또 매도 청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민법,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재판권법에서 보도록 하시고요. 양과 2번 뭐 지대 사용이라는 표현 글자는 그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 사용 네 글자는 아예 없애는 게 낫습니다. 놔두면은 또 외우게 되잖아요. 그건 뭐 우리 시험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도 없고 그냥 행정법 이론일 뿐이고요.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중계획설에 인접한 표시요, 인접한 토지 등 바로 넘어서 일시 사용 표시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중계획설에 인접한 표시요, 인접한 토지 등은 일시 사용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시 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지는 7번 부지죠. 부지는 다 수용해야죠. 부지는 다 사들이는데 부지가 아닌 옆 땅은 인접한 땅, 부지가 아니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부지가 아닌 땅은 수용할 수 없고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사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지가 아닌 땅은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보할 3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에 그러니까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공주법을 준용한다. 이 선생님께서는 약칭을 이제 공주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찾을 때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고요. 양과 3번 제목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제 법의 약칭, 관칭에서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뭐 공주법, 뭐 우리 시험에는 법 명칭 그대로 다 나오니까 토지방송법이 토지보상법이든 공주법이든 공토법이든 공보법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본 명칭 다 나오니까요. 동그라미 1번 땡땡, 그러니까 공주법상의 사업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 땡땡, 공주법을 준용할 때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도중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주법에 따른 사업인정 표시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그 두째 줄에 실시계획 자리는 좁습니다만 아무튼 그 실시계획의 핵심이 목록, 명세, 리스트, 목록이고, 두째 줄 끝에서 셋째 줄로 이어지는 사업인정도 핵심이 목록입니다. 목록 쓰시고요. 그래서 수용대상 물건을 정해야 살 거죠. 그래서 물건을 정해놓은,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까 쭉 써놓은 목록이 있다고요. 리스트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에서도 목록이 필요한데, 사업인정이 필요한데, 이미 여기서는 실시계획 발표 때 목록이 다 발표가 됐잖아요. 목록이 다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치자. 그러니까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주법상의 재결 신청 기간. 그러니까 두째 줄 내려가세요. 땡땡. 재결 신청 몇이요? 재결 신청은 공주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 정한 도중계획설 사업의 시행기간 몇이요?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재결 신청 우리 시험 공법에 4번 나오는데 4번 다 토지보상법을 공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 다 재결 신청은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째 줄 재결 신청 두째 줄 앞에 왼쪽에다가요. 숫자 4, 4번 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앞에 왼쪽 날개에 숫자 4, 4번 다, 4번 다 쓰시라고요. 4번 다, 4번 다. 재결 신청 우리 시험범위에 4번 나오는데 4번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된다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요. 토지보상법은 몇 년으로 되는지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재결 신청은 뭐고요? 결정 신청, 결제 신청, 재결 신청. 근데 몰라도 돼요. 그거 하려면 복잡해요. 그거 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아래, 그러니까 첫 번째 네모 있는 박스는 X 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네모 있는 박스 행정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그러니까 행정청, 그러니까 도중계획설사업 행정청 표시요. 행정청 도중계획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두째 줄 앞에 상급청에 윗기관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또 2번 행정청이 아닌 그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그죠?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 민간 수용 요건 이걸 빼고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은 그러니까 얘가 이랬대요. 윗사람한테 얘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나 얘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복잡해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장, 그다음에 청양군수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충남 도에,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세종이나 제주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예요? 국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거죠. 아까 이쪽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그러니까 시행자로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또 역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니어서 정해진 상급청이 없다고요. 그래도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없는지 앞장서라고 누구예요?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상급청으로 보고 그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의 둘째 줄 상급청에 제기한다. 2번도 상급청에 제기한다.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이제 네모의 광역설과 조그만 토막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토막들은 또 잠깐 쉬고 보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